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자리에 오른 연예인들조차 사생활 폭로로 인해 순식간에 추락하거나 연예계를 떠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았던 연예인들을 소개합니다. 8위는 배우 장동건과 주진모입니다. 배우 장동건과 주진모는 주진모의 휴대폰 클라우드가 해킹당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생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해커는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버렸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평소 신뢰감 있고 깔끔한 이미지를 지녔던 두 배우가 나눴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그 대상은 모델, 일반인, 연예인, 지망생은 물론 기혼 여성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두 배우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고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논란을 겪었던 배우 이병헌이 상대적으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외의 로맨티스트로 재조명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생활 폭로 이후 장동건과 주진모는 광고와 영화 업계에서 연이어 계약을 해지당하며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장동건은 이미 아내 고소영과 함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진모 역시 성공한 의사인 아내와의 결혼으로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큰 재정적 어려움은 겪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위는 남태현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그룹 위너의 멤버로 활동하며 데뷔했던 남태현은 초창기부터 여러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창시절 학교 폭력과 강제 전학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주차 요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장면이 포착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의 인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가수 장재인과 공개 연애 중이던 남태현이 양다리 논란으로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장재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남태현의 외도를 폭로하며 대중의 질타를 받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8월에는 하트 시그널 출연자 서민재가 자신의 SNS에 남태현과의 사진과 함께 마약 복용 사실을 폭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가 두 사람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으며 사건은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2023년 3월에는 음주운전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그는 약식 명령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남태현은 5억 원에 달하는 빚에 시달리며 부모님의 집까지 처분해 부채를 갚으려 했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를 논란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6위는 옥소리입니다. 옥소리는 1989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이후 드라마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등에서 열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동료 배우 박철과 결혼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린 듯 보였으나 결혼 11년 만에 박철이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녀의 불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박철의 절친한 후배였던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의 외도, 그리고 이탈리아 셰프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면서 옥소리는 대중의 질타를 받으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셰프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동거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셰프가 옥소리를 떠나며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고 밝히며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5위는 아이비입니다. 2005년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가수 아이비는 무대 위에서는 섹시한 카리스마를, 무대 밖에서는 모범적인 이미지를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격한 가정 교육 속에서 자란 아이비는 한 인터뷰에서 여자의 몸은 성스러운 존재라며 술과 담배를 멀리한다고 밝혀 청순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빌미로 그녀를 협박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아이비가 자신과 교제 중에 가수 휘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복수심에 협박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휘성 역시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큰 충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비가 휘성에게 남긴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이비의 모범생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고 그녀는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동영상은 유출되지 않았으며 사건이 수습된 이후 아이비는 특유의 가창력을 발휘하며 뮤지컬 무대에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 활발히 활동하며 점차 이미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4위는 이수입니다. 이수는 그룹 문차일드와 MC 더 맥스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 보컬리스트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으나 가출 청소년 성매수 사건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대중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 MBC 프로그램에 출연한 피해자 김모양이 당시 이수의 행동을 폭로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수는 음악적 재능만큼은 여전히 호평받았지만 대중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방송 출연이 연이어 취소되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는 뛰어난 가창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외면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3위는 정준영입니다. 2016년 정준영의 여자친구라는 한 여성이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그를 고소하면서 소위 황금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정준영은 여자친구와의 갈등 중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해명했고 사건은 잠시 묻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터진 버닝썬 사건이 그의 논란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승리의 스마트폰 자료가 공개되면서 정준영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내용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여성들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며 경악스러운 대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를 지지하던 팬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정준영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최종우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년 11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에 연루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3년 2월에 출소해 현재는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위는 진아입니다. 진아는 탁월한 피지컬과 데뷔곡 꺼져줄게 잘 살아로 큰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후속곡 블랙 앤 화이트 또한 차트를 장악하며 전성기를 맞았으나 예쁜 속옷 등의 곡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인기가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자 연예인들의 원정 성매매 사건이 폭로되었고 그 사건에 진아도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아가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고 한 번에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으며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1위는 황수정입니다. 이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충격적이었고 대중이 느낀 충격의 정도에서는 황수정 사건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허준에서 예진아 씨 역을 맡고 엄마야 누나야에서 착하고 순수한 청각장애인 장혜경 역할로 청순한 이미지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던 황수정은 당시 촬영 지각과 개런티 논란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대부분 악성 루머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겨울 황수정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공개되며 구속되었고 마약이 아니라 최음제인 줄 알았다는 그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여론은 급격히 냉담해졌습니다. 더군다나 황수정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강모 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과 두 사람이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며 마약과 간통 혐의까지 받았다는 추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녀를 지지하던 팬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황수정은 몇 차례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차가운 여론에 밀려 복귀에 실패하며 사실상 은퇴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 T.O.P 10위는 고수정입니다. 고수정은 1995년 4월 24일에 태어나 짧은 인생을 살면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대한민국의 젊은 배우였습니다. 서영대학교 뮤지컬학과를 졸업한 후 2016년 드라마 쓸쓸하고 찰나나 도깨비에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출연이 짧은 역할이었지만 그녀는 그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 계기로 실력 있는 신예 배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같은 해 JTBC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에서도 중요한 장면을 맡아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친구의 추도식에서 추도문을 낭독하는 장면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서 깊은 감정을 전달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후 고수정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서울을 홍보하는 뮤직비디오 의대 서울에 출연하며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순수한 이미지는 작품 속에서 빛을 발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끝나고 말았습니다.
2020년 2월 7일 고수정은 불치병인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식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소속사는 고수정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하며 그녀를 기리기 위한 조용한 발인식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찾아온 비극은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고수정이 출연한 영화 서치아웃은 그녀의 유작으로 남았고 그 영화 속에서 그녀는 평범하면서도 강렬한 연기를 통해 마지막까지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짧은 연기 경력이었지만 고수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넘어 연기와 인간성으로 빛나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9위는 구하라입니다. 구하라는 연예계에서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끼와 에너지로 주목을 받았던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 육상부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리며 운동선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였고 기술가정 교과서의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에 도전했으나 그 결과는 매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며 결국 DSP 미디어 오디션에 합격 카라의 멤버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구하라는 평범한 소녀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이돌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카라의 일원으로 그녀는 수많은 히트곡과 모델 활동을 통해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룹 활동 외에도 개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가수, 배우,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그녀의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와 독특한 매력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일본 활동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연예계에서 겪은 여러 어려움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대중 앞에서 밝고 명랑한 모습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대인관계와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으나 당시 사회적 인식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그녀의 삶은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사생활 문제와 법적 분쟁이 터지면서 그녀는 연예계의 차가운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더 위축된 구하라는 한때 무대에서 보였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불안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과 싸우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 했지만 결국 2019년 11월 24일 2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과 사회적 문제들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위는 한지성입니다. 한지성의 이름은 여전히 일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1990년 7월 7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꿈과 재능이 넘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서경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배우로서의 기초를 다진 그녀는 무대에서 빛나는 스타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2011년 걸그룹 비돌스를 통해 가수로 데뷔한 그녀는 설아는 예명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점차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돌스에서 새롭게 합류한 멤버로 팀의 어려운 시기에 밝은 에너지와 따뜻한 미소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비돌스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한지성은 그 시간을 통해 무대에서 빛나는 방법을 배우며 이후 배우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단역을 맡으며 꾸준히 얼굴을 비춘 그녀는 대중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색깔로 점차 업계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3월 그녀는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배우로서도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었으나 5월 6일 비극적인 사고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차를 고속도로 2차로에 멈춰 세우고 남편은 도로를 건너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차 밖으로 나왔고 뒤따르던 두 대의 차량이 그녀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지성은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고 나이는 겨우 28세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부이자 배우로서 꽃을 피우던 시기에 찾아온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7위는 설리입니다. 설리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독특한 매력과 강렬한 존재감으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 함께 자란 설리는 홀로 그녀를 키운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연기자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두드러진 외모와 재능으로 연기 학원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고, 그 덕분에 서울로 이주해 본격적인 아역 배우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역 배우로서 설리의 출발은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어린 선화공주 역을 맡으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선명한 눈빛과 순수한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이후 SM 엔터테인먼트의 눈에 띄어 연습생 생활을 거친 뒤 걸그룹 FX로 데뷔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룹 활동에서 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녀의 독특한 매력은 단순한 아이돌의 이미지를 넘어서게 했습니다. 설리는 복숭아라떼라는 별명으로 팬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녀의 고운 피부와 밝은 미소는 복숭아처럼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상시켰고, 팬들은 그녀를 복숭아라고 부르며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설리 역시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항상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밝은 외면 뒤에는 외로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설리는 누구보다 독창적인 스타일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이었고, 이는 대중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지만 동시에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설리는 종종 사회적 기준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았고, 이는 부정적인 시선과 악성 댓글을 초래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